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박지원 선생의 민홍전이에요. 선생이 21살이 되던 해 실존 인물이었던 민유신이라는 무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은 한문 단편소설입니다. 전인이 당연히 전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민홍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를 추모하며 쓴 글이라 마지막에는 민홍을 기리는 시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홍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박지원 선생이 그를 위해 몸소 한 편의 소설까지 쓴 걸까요? 어떤 면이 박지원 선생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신상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민홍은 남양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도 화성의 남양읍 있죠? 그 일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신년 난, 즉 영조 때에 일어났던 이인좌의 난에 출정을 해서 그 공으로 무관 벼슬직을 얻었는데요. 그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소설 속의 박지원 선생은 도대체 언제 그를 만났냐? 바로 계유년과 갑술년 사이 즈음이었어요. 1753년에서 1754년 사이죠. 그때 선생의 나이가 17에서 18세쯤 됐어요. 사실 박지원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글재주로 가문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박씨 집안의 막내 아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지만요. 큰 재능에는 역시 큰 대가가 따르는 법이랄까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박지원 선생은 역시 우울증을 풀어내는 방법도 어쩜 선생답게 재치 있고 건강합니다. 우울하다고 술을 마시거나 사치를 하거나 노름을 하면서 순간의 즐거움에 그대는 것이 아니고요. 거리에 다니는 이야기꾼을 청해서 세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곤 했대요. 그게 바로 박지원 선생의 문학의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서 박지원 선생의 문학에는요, 잘생기고 아름다운 주인공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못났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거지, 광문이도 있고요, 몰락한 양반인 허생도 있고요, 호랑이에게 꾸지람을 듣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북곽 선생도 있었죠. 어쨌든 다시 민홍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때도 역시 박지원 선생은 병으로 몸이 지쳐 있어서 민홍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좀 기이한 선비인데 노래도 잘하고 담론도 잘해요. 듣는 사람마다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한대. 그럼 나도 좀 그 사람 좀 만나보자. 이렇게 했죠. 민홍은 무척 작은 키에 하얀 눈썹이 눈을 덮을 정도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가 벌써 73세. 73세였어요. 민홍이 나에게 대뜸 물었어요. 무슨 병 때문에 고생이냐고요. 그랬더니 박지원 선생이 대답하기를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옹이 갑자기 일어나서 축하합니다. 거참 축하할 일이요 하는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축하할 일입니까? 하니까요.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있으니 재산이 남아돌 게고요. 잠을 못 잔다면 밤까지 겸해서 사는 것이니 남보다 갑절 사는 덕이 아닌가? 재산이 남아돌고 남보다 갑절 살면 오복 중에 수와, 이 수는 목숨을 뜻하는 거예요. 부는, 이 수와 부는 이미 갖춘 셈이지. 이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시원스러워요. 그리고 이때부터 민홍식, 민홍 스타일의 치료가 들어갑니다. 먼저 밥상을 드리게 해요. 당연히 박지원은 깨작깨작 잘 먹지를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민홍이 밥을 어찌나 잘 먹는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20대 장정처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런 거 알죠? 앞에서 누군가 맛있게 밥을 먹으면요. 나도 막 꿀꺽하고 군침이 돌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박지원 선생도 같이 수저를 들어서 열심히 먹게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못 먹는 병 고친 거죠. 두 번째 치료 들어갑니다. 밤이 됐는데 민홍이 갑자기 내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안 보던 글을 둘이 외워서 한자도 틀리지 않게 외우기 어때요? 전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두 분은 굉장히 재밌으셨나 봐요. 틀리면 벌을 받기로 하고요. 그렇게 내기를 하자고 하고는 박지원 선생이 부지런히 막 외웠어요. 앉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민홍이 난 끝났네. 난 다 외웠네.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박지원 선생은 끝까지 다 한 번도 읽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민홍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외웠죠. 여러분 밤에 글 읽어보셨어요? 어떠시던가요? 잘 읽히시던가요?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책이 뭐 발끝이나 옆구리에 가서 있고 막 구겨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잠들어 있죠. 저도 그래요. 박지원 선생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병, 잠을 못 자는 병도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었죠. 민홍이 이렇게 재치가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이 둘의 첫 만남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어떤 손님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민홍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뭐랄까요? 민홍의 명대사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선생이 몇몇 사람들 그리고 민홍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괜히 이런 사람들 있죠. 짓궂은 질문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홍, 혹시 귀신을 보았소? 아, 보았지? 지금도 보이는 걸! 하면서 등잔 뒤에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손님을 가리키더니 밝은 데 있는 것은 사람이요 껌껌한 데 있는 것은 귀신인데 지금 그대는 어두운 데 앉아서 밝은 데를 보고 제 몸을 감추고 사람들을 엿보고 있으니 당신이 귀신이 아니고 무엇이오? 자, 한판 당했죠. 손님이 또 물어요. 그럼 당신은 신선을 보았어? 아우, 당연히 보았지. 가난뱅이가 모두 신선이요. 가난뱅이는 늘 삶에 세상에 실증을 느끼거든. 그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재치가 있죠. 아니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글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글을 많이 읽는 자에게는 세상의 이치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그런 자가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겠소? 그럼 가장 맛있는 건 소금이지 어디에도 빠지지 않거든. 그럼 이건 못 해봤을걸? 불사약은 먹어봤나? 이상하네. 난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내가 예전에 몸에 좋은 인삼이며 구기자며 다 챙겨 먹어봤거든. 그리고는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랬더니 숨이 턱턱 막히고 곧 죽을 것 같더라고. 이웃집 할머니가 날 보더니 아유, 이 사람 줄임병이 났네 하시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밥 저녁밥을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니 이미 70년이나 산 것 아닌가. 밥만큼 보약은 없다네. 또 누군가가 황해 도는 황충, 농사에 방해되는 곤충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세간의 소식을 전하니까 그런 작은 벌레는 근심도 아니죠. 내가 더 무서운 걸 말해줄까? 대로변에 그 종루 앞에 있잖아. 종루는 종이 있는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시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을 가장 매운 게 있는데 그게 다 벌레야. 모두 키도 크고 머리는 까맣고 눈은 반짝반짝거리지. 곡식이랑 곡식은 죄다 해치우지. 여기서 민홍이 말하는 황충은 바로 사람이에요.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른 인간 벌레가 농사를 망치는 벌레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달변가예요. 박지원 선생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소설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홍은 말을 할 때면 장황하게 하면서도 이리저리 둘러대지만 어느 것 하나 곡진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그 속에는 풍자를 담고 있었으니 그는 달변가라 할 만하다. 그리고 박지원과 민홍의 재치 있는 타자놀이가 마지막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박지원이 사실 민홍을 놀려주려고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나 보죠. 춘첩자 방제라는 글씨를 써서 보여준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놀리려고 쓴 건데요. 춘첩자는 이 입춘에 문에 붙이는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문자와 글 월자를 합치면 민옹의 성인 민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세 글자는 민홍을 가리키는 거고요. 방, 여기서 방은 늙은 개고요. 제자는 울 제자이니 개가 울면 듣기가 싫다. 즉 민홍의 이가 다 빠져서 말소리가 분명치 않은 걸 비꼬는 거였어요. 당연히 민홍은 요걸 즉각 알아채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당신이 놀리는 건 잘 알겠네. 하지만 늙은 개를 무서워한다면 개견변을 떼어버리면 그만이고 또 우는 소리가 싫으면 입 구변을 막아버리면 될 일이 아닌가? 무릇 재란 조화를 버리고
방은 큰 물건을 가리키니 재와 방을 합치면 그게 바로 용이 되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칭찬하게 되는군. 이게 원래는 얼룩덜룩할 망자인데요. 옛날에는 용자를 이렇게 쓰기도 했대요. 와, 그러니까 놀리려고 쓴 말을 민홍은 늙은 개 바보 뭐 이렇게 쓴 거를 민홍은 용이네 하고 바꾼 거예요. 이 파자놀이 정말 대단하죠. 박지원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랬던 민홍을 떠올리면서 추도문을 지어 올리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요. 아, 민홍이시여, 괴상하고 기이하기도 하며 놀랍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기뻐함직도 하고 정냄직도 하며 게다가 밉살스럽기도 하구려. 벽에 그린 까마귀 매가 되지 못하였듯이 옹은 뜻이 있는 선비였으나 늙어 죽도록 포부를 펴지 못했구려. 내가 그대를 위해 전을 지었으니 죽어도 죽지 않았구려. 선생이 얼마나 민홍을 진심으로 생각했는지 느껴지시죠? 자, 박지원 선생의 민홍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